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8월, 당시 바르샤바를 점령 통치하고 있던 나치 독일은 폴란드 시민들을 2등 시민 취급합니다. Wo kommt diese menschliche Verbissenheit und dieser Hass her, du Schwein? 결국 울분에 터진 바르샤바 시민들은 봉기를 일으키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하에 나치 독일군과 정면으로 맞서고 결국 봉기 첫날부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도심 속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도 모두 풀어주죠. 이렇게 풀려난 유대인들은 폴란드 저항군에 합류해 봉기에 힘을 실게 됩니다. 저항군은 봉기 개시 이틀 만에 바르샤바 대다수 지역을 점령하죠. 하지만 나치 독일은 곧바로 반격합니다. 완전 무장한 독일은 저항군을 거세게 몰아붙이죠. 독일은 바르샤바를 본보기로 만들 생각입니다.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 절대 반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잔혹하게 진압할 계획이죠. 독일은 주둔군을 15,000명에서 30,000명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모든 군관민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리죠. 또한 매일 폭격기를 띄워서 바르샤바에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대공하기가 없었던 저항군은 폭격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반란 초기에만 65,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집단 처형당했습니다. 주인공 스테판의 어머니와 동생도 나치 독일의 손에 죽죠. 여자친구 알라와 함께 봉기에 참여한 스테판은 총을 맞고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다음 타겟이 바로 병원이죠. 지휘관은 병원 내의 사람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알라는 탈영을 한 뒤 스테판을 찾아갑니다. 스테판의 몸 상태는 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최악이었죠. 그때 저항군은 독일군이 두고 간 탱크를 환호하며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나치 독일이 심어둔 함정이었죠. 독일은 탱크에 폭탄을 실어놨고 그렇게 또 많은 민간인들이 죽게 됩니다. 독일은 구시가지와 더불어 도심과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볼라지구를 점령합니다. 아직 저항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심으로 가기 위해선 하수도를 통해 이동해야 했죠. 하지만 하수도의 길은 워낙 복잡했고 알라와 스테판은 우여곡절 끝에 도심에 도착합니다. 저항군의 방어선은 계속해서 줄어들죠. 심지어 다리가 끊어지면서 소련군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저항을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이 살아서 도심까지 왔습니다. 동지를 버리고 도망친 격인 알라와 스테판은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죠. 알라는 바르샤바를 뜨자고 합니다. 하지만 스테판은 오히려 저항군에 다시 합류하게 되죠. 소식을 들은 알라는 스테판을 찾아 격정지인 체르니아코브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선택은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간 격이었습니다. 알라는 민간인들의 대피소인 지하실로 보내지는데 이곳 역시 나치의 공격을 받게 되죠. 알라는 울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야전병원으로 향하지만 생명은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끊어집니다. 야전병원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죠. 봉기가 시작된 지 한 달하고도 8일째 폴란드 적십자협회의 협상으로 2시간 동안 나치 독일의 사격이 중지됩니다. 덕분에 알라는 스테판을 찾을 수 있었죠. 알라와 스테판을 비롯한 저항군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킵니다. 2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보내야 하죠. 며칠 뒤 소련의 망명한 폴란드군이 저항군과 접선합니다. 그들은 바르샤바를 구하라는 소련의 명을 받고 왔지만 그 수가 12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상륙 실패로 1050명의 병사가 사살되거나 생포됩니다. 봉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월 27일 나치 독일은 야전병원의 모든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결사항전이 벌어지죠. 총알은 이미 다 떨어졌고 저항을 포기하는 저항군도 생기죠. 저항군은 나치 독일군과 처절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은 저항군을 역시나 빠르게 제압하지만 저항군의 투쟁 정신만큼은 제압하지 못합니다. Nie da się zabić wszystkich frajerzy. Po prostu się nie da. Świat wam tego nie zapomni nigdy. 바르샤바에 어딜 가든 죽은 자들로 가득 차죠. 저항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Gdzie wolność? 결국 봉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1944년 10월 2일 오후 8시 바르샤바의 모든 지역에서 교전 행위가 중지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르샤바 봉기에 대해 다룹니다. 폴란드 저항군은 63일 동안 나치 독일을 상대로 처절한 항전을 벌였죠. 당시 동부전선에서 폐색이 짙어진 나치 독일은 바르샤바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붉은 군대 역시 바르샤바 코앞까지 나치 독일을 쫓아왔죠. 소련이 폴란드를 해방시키기 전 자신들의 힘으로 나치 독일을 몰아내고 싶었던 저항군은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은 바르샤바를 요새화하기 위해서 병력을 15,000명에서 30,000명까지 늘렸죠. 반면 저항군 중에서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장비한 사람은 약 2,500명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힘에서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또한 폭격을 방어할 대공하기조차 없었기에 바르샤바는 빠르게 폐허가 됩니다. 나치 독일이 구시가지를 공격할 땐 30분마다 포격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적십자 협회와의 협상으로 2시간 동안 사격이 중지되고 난 뒤엔 8분마다 포가 쏟아졌다고 하죠. 그 결과 바르샤바 건물의 4분의 1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폴란드 저항군이 항복한 뒤에도 독일은 남은 도시의 35%를 연이어 파괴했죠. 독일은 자신들에게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완벽한 본보기를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저항군은 소련군의 도움을 절실히 받았지만 소련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바르샤바 경계 밖에서 대기만 할 뿐 폴란드인들의 무전 접촉도 무시하죠. 9월 14일이 돼서야 소련군 소속 제1폴란드군이 지원에 나섰지만 강을 건너 바르샤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건 1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은 병력을 증원해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공중지원조차 해주지 않았죠. 당시엔 스탈린이 폴란드 저항운동가들이 독일에게 박살나길 기다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역시 나치 독일을 장기간 추격하면서 전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맞물리면서 폴란드 저항군은 소련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1945년 1월 7일 소련군이 인적 없는 바르샤바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군들은 대부분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되죠.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바르샤바 봉기에 대한 정보를 검열하고 폐기합니다. 그리고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운동으로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해체되고 마침내 바르샤바 봉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970년 독일의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봉기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